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연결해서 소비자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겨울 한파가 물러가면서 요즘 대구 시민들의 옷차림들도 많이 가벼워진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봄철에는 이사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계약이 많은 만큼 이사 업체와의 분쟁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구제 건수와 피해 유형, 그리고 대표 사례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사 관련 피해는 매년 꾸준하게 발생한다고 하던데 피해 구제 접수 건수 어느 정도 되죠? 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연간 500건대 정도인데요. 지난 3년간 접수 추이를 보면 2019년도에 501건, 2020년도에는 576건, 2021년도에는 594건이 접수되었는데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면요. 작년에 접수된 594건 중에 포장이사 서비스가 539건으로 거의 대부분인 91%를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반 이사 서비스 30건, 반포장 이사 서비스가 25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소비자 피해는 어떤 유형들이 많은지 전해주시죠. 네, 작년인 2021년 기준으로 보면요. 계약 관련 피해가 271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품질 관련이 258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행위가 34건, 안전 관련이 21건, 요금 관련이 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여러 유형 중에 계약과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피해가 전체 사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이사 서비스 관련 피해의 대부분이 동일한 유형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과 관련해서는 포장이사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거나 주방 식기도구나 옷가지들에 대한 마무리 정리가 미흡하다는 불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네. 서비스 품질과 관련해서는 이사 화물의 파손이나 훼손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당행위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 약정된 대금 이외에 다다리차나 에어컨 설치, 수고비 등의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피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사 서비스 관련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가 되면 합의는 원만하게 잘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처리 결과를 보면은 배상이나 수리 보수 그리고 환급 등으로 합의가 성립된 건수는 229건으로 총 594건 대비해서 38.5%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파손이나 훼손의 경우를 보면 소비자는 이사가 종료되고 사업자가 떠난 이후에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정도, 그러니까 일상적인 훼손 정도로 인식을 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이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적절한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이사 관련 피해는 이사 품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어렵고요. 또 사업자의 피해 배상에 대한 의도 소극적이라서 분쟁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소비자 A씨는 사업자와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사가 끝난 이후에 냉장고 본체 좌측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해서 도움을 요청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보면은 이사 이후에 발견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사 도중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구제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야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정 근거로는 이사 사업자는 운송물의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상법 규정에 따라서 네. 소비자에게 배상을 권고를 했는데요. 네. 훼손 정도를 볼 때 냉장고의 고유 기능을 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냉장고 잔존 가치의 5%를 손해배상토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사례는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소비자 B씨는 이사 당일 사업자로부터 이삿짐이 많다면서 추가 비용으로 30만 5천 원을 청구받아 지급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은 사업자는 견적서나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이사 화물의 종류나 수량, 운송 차량의 종류 및 대수, 작업 인원 등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사업자는 방문해서 정확한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서 추가로 지급된 대금에 대한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두 개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사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사 계약 전과 후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 전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 허가업체인지와 이사 화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허가 이사 종합 정보를 검색하시거나 해당 업체의 소재지의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3군데 이상의 이사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시고요. 이사 당일 추가 요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방문 견적을 요청을 해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견적서를 작성할 때도요. 이사 화물의 내역, 작업 인원수, 에어컨 설치와 사다리차 이용 여부, 그 외에 특약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으셔야지만 분쟁 발생 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사 당일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사를 시작하기 전에 귀중품이 있다면은 소비자가 별도로 관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과 같이 고가의 물품들에 대해서는 이사 시작 전에 사업자와 파손이나 훼손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이사가 끝난 직후에도 사업자와 같이 중요 물품들에 대해서만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물품에 파손이나 훼손 등의 피해가 확인된다면은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하시고요. 사진을 찍어서 입증 자료를 꼭 확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에 대한 배상 책임 소멸시효가 30일이긴 하지만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해서 배상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상 절차가 사업자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국번 없이 1372번 소비자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이었습니다.